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와 30년대, 40년대에 걸쳐서 일어난 독립운동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양성운동, 실력, 우리 민족의 능력을 키워 일제에 저항하자 이 뜻입니다. 실력 양성운동.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을 키워 일본의 경제 능력에 대항하자 이런 뜻입니다. 1908년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1910년부터 20년까지 토지조사 사업, 1920년대부터 산미 증식계획, 1930년대와 40년대에 걸쳐 병참 기지화 정책, 이러한 일본의 경제 수탈에 대항하여 1920년 우리의 물건을 사용하고 우리의 자본을 키우자, 우리의 경제 능력을 키우자,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1920년 조만식 선생이 주도하여 물산 장려 운동, 물산, 우리나라의 물건을 장려하자 이런 뜻이에요. 평양에서 시작된 이 물산 장려 운동은 곧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서 1923년 정도가 되면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우리의 물건을 사용하고 우리 물건을 아껴 쓰고 일본 물건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화면 가운데 부분 아랫단에 있는 이 그림은 캠페인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경찰들이 옆에 호위, 혹시라도 물산 장려 운동하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지 않을까 옆에서 감시하는 모습들이 있고, 그 사이에 악기를 불고 그 다음에 북을 연주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물건을 사고 팔고 합시다 하는 캠페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당시 물산 장려 운동에 홍보를 하기 위한 포스터입니다. 조선 물산을 먹고 입고 쓰자, 팔고 사자, 남이 만든 상품을 사지 말자, 사면 우리는 점점 못 살게 된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물산 장려 운동이 진행됩니다. 물산 장려 운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1907년도에 일어난 국채보상운동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1907년 그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약 1300만 원 정도 빌려주게 되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1300만 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 당시로는 1300만 원이라면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진 나라 빚을 갚자, 이러한 의도에서 대구에서 김광재 서상돈 선생이 중심이 되어서 국채보상운동을 합니다. 국채, 나라의 빚, 보상, 갚아버리자. 그리고 이 국채보상운동은 당시 양기탁 선생이 운영하던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에 광고가 나가고 역시나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실력 양성운동 첫 번째, 경제적인 독립운동이었습니다. 1920년 조만식 물산 장려 운동, 그리고 1907년 국채보상운동,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양성운동 두 번째, 이번에는 글자를 배워서 정보를 빨리 받아들이고 좀 똑똑해지자. 우리가 멍청하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도 문자를 깨우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학교를 세워서 우리도 똑똑한 학생들 교육을 시키자. 이러한 운동입니다. 즉 글자를 익혀
우리의 지능을 발달시키고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대학교를 만들어 우리의 인재를 양성하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가 되면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러한 언론사, 신문사에서 농촌지역이라든가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줍니다. 대학생들은 서로 그룹을 나눠서 밤 시간을 이용해 야학을 시키거나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은 시골로 내려가서 농촌 사람들 글자를 가르쳐주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 언론사에서는 한글 공부와 같은 이런 책자를 발간하고 신문에 브나로드 운동을 하자고 이렇게 광고를 내고 사람들에게 문맹 퇴치, 문맹, 글자 모르는 것을 멀리하자. 문자 보급 운동을 하게 됩니다. 브나로드 뜻이 여러분들 외국어인데 잘 모르시겠죠? 한마디로 이건 글자를 알아서 좀 똑똑해지자 이런 뜻입니다. 1920년대가 되면은 일본이 문화 통치를 하게 되고 우리 조선의 학생들은 대학교를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갈 수가 있었는데 대학교는 일본에서 일본 학생들만 갈 수가 있었고 왜 일본 놈들이 조선 사람들은 대학교를 안 시켰느냐 하면은 사람이 똑똑해지면은 일본이 다스리기, 지배하기 힘들어진다. 이러한 의도에서 조선의 대학생들은 대학을 구경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모아서 우리 민족의 돈을 모아서 우리 민족의 학생들을 가르치자 하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월남 이상제 선생이 중심이 되어서 당시의 조선의 지식인들이 돈을 모아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실시하지만 일제의 방해로 진행은 안 되게 됩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일본 놈들이 경성제국대학, 오늘날 서울대학교에 시작이 됩니다. 경성제국대학을 세우고 그 경성제국대학은 아무나 갈 수가 없었는 아주 특권층만 갈 수 있었는 이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들은 밀립대학을 세우자는 여러 지식인들이 창립총회를 하는 이 모습이 신문기사에 난 것입니다. 실력 양성운동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백정. 이 백정들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요. 우리도 평등하게 대해 주시오 하는 형평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형평, 평등하게 대해달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 백정들은 천민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사회에는 백정들이 천하고 상스러운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이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박한 대우를 했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이 백정들을 아주 사람 대우도 하지 않는, 따라서 진주 지역의, 경상남도 진주 지역의 백정들이 조선 형평사라는 백정들의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 평등하게 대우해 주시오 하는 형평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조선 형평사, 형평운동. 자, 화면 가운데 보면은 저울이 보이죠? 저울의 이 의미,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죠? 왼쪽과 오른쪽 무게가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역시 사람도 신분이나 직업에 따라서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은 당시 형평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든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20년대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우리도 사람 대우해 주시오. 우리도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하는 노동운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농사를 짓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 농민들의 항쟁이 있고요. 두 번째로 공장 그리고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서 일제에 저항하는 노동운동이 있습니다. 서해안 목포 근처에 암태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암태도에서는 넓은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지주들은 친일파이거나 아니면은 일본 사람들이거나 이런 아주 악덕한 땅 주인들이 많았어요. 이 대지주들이 땅을 빌려주고 그러면 가난한 농민들은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겠죠? 대신에 땅을 빌려준 대가로 벼를 10가마니를 수확했다면 그 중에 7가마니를 땅을 빌려준 대가로 거두어 가버립니다. 그럼 1년 동안 피땀 흘려 농사진 농민들은 10가마니 중에 3가마니 정도밖에 차지할 수 없었던 거예요. 횡포도 이런 횡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암태도의 농민들이 소작료를 낮추어 주시오 하면서 시위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태도 농민항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암태도 소작쟁의라고 합니다. 소작,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쟁의, 시위를 일으켰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날 북한 원산 지역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합니다. 일본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관리가 역시 일본 사람이었죠. 한국인 노동자를 폭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사과라든가 용서를 구하지 않자 이 소문이 원산 지역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퍼져서 이 노동자들이 일본 놈들 안 되겠다.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 우리도 사람답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즉 일본 악덕 사장은 물러나라 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납니다. 다음은 1920년, 30년대 그리고 40년대에 우리나라의 종교인들 그리고 예술가들, 언론, 출판 이런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 불교에서는 만해 한용운 선생, 천도교, 동학을 일으켰던 천도교에서는 의암 손병희 선생,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승훈 선생, 그리고 대종교에서는 윤세복 선생, 이런 분들이 일제에 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민족대표 33인으로 김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시고 3.1운동의 그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특히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서울에서 생활하시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종로경찰서에 잡혀가고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이때
많은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서 나오는 이 시신들을 다 수습을 하고 장례를 치러주고, 이러한 이 독립운동가들의 감옥 생활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한용운 선생님은 님을 위한 침묵이라는 시를 써서 또 문학적인 작품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손병희 선생님 같으면은 민족 대표 33인의 대표셨죠. 그리고 이 사위가 누구냐? 소파 방정환 선생이에요.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이 바로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승훈 선생님 같으면은 신민회 회원으로서 오산학교를 설립하는 민족 교육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대종교의 윤세복 선생님은 일찍이 만주로 건너가셔가지고 여러 학교를 세우고 만주 지역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술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나운규, 춘사 나운규 선생이 아리랑이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했던 대학생들이 나중에 조선으로 돌아와서 토월회를 만들어서 연극 공연을 통해 우리 민족의 혼, 우리 민족의 정신을 영화나 연극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잊지 말자, 이런 민족 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천도교에서는 잡지를 만들어서, 잡지의 이름이 개벽이에요. 그리고 천도교에서 신문도 만들어냈는데 그 신문이 만세보. 이러한 잡지와 신문을 만들면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또 지켜나가기 위한 활동을 하셨고요. 그 다음 화면 가운데 보면은 이중섭 선생, 소를 그려서 미술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소. 근데 소가 뼈대만 남아있고 앙상하죠, 그죠? 이 소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면서 일본이 수탈을 하고 일본의 식민지를 당하니까 소가 앙상하게. 하지만 이 소의 눈빛과 이 뼈대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우리는 죽지 않았다,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이 당시에 만들어졌고 봉선화라는 노래도 만들어졌습니다. 울 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자, 봉숭아 여름에 피잖아요. 담벼락 밑에. 일본의 이 거대한 식민 제도 밑에서 그래도 때가 되니까 꽃이 피고 아주 뜨거운 일본의 압박이 심한데도 언젠가 우린 꽃을 피운다. 즉 독립을 맞이한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문학작품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윤동주의 서시. 윤동주 선생은 우리 북간도의 명동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하셨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서시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경북 안동 출신의 이육사, 의열단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광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자,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다시 천고의 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백마 타고 오는 초인, 바로 독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독립이 되면은 이 광야에서 마음껏 소리치고 조국의 광복을 기뻐하리라. 이런 님의 침묵, 서시, 광야, 이런 시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 우리 민족의 혼을 지켜나가기 위한 활동도 있었습니다.